아유, 이사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예,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은데 잘 지내셨습니까? 맞습니다. 또 10월이 참 빨리 흘러가네요. 그 얼마 전에 저는 예. 그 광화문을 좀 다녀왔거든요. 아, 네. 광화문 광장. 그 더운데 뭐 하러 가셨습니까? 그냥 한번 또 이렇게 집사람이랑 데이트 겸 해서 예. 산책도 할 겸 해서 이제 갔는데, 예. 역시 그쪽 보면서 우리 레전드의 대하, 네. 우리 이인재 이사장님의 역저인 1592 이순신에 나온 그 레전드의 대하에서 나오는 레전드 두 분, 예. 이순신 장군님과 우리 세종대왕님이 딱 계시잖아요. 예. 뵙고 오니까 그분들을 뵈니까 우리 이인재 이사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데이트 하러 가셔가지고 사모님을 잘 모셔야지 무슨 딴 사람 생각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유, 우리 이사장님, 우리 집사람 또 못지않은 멋진 저의 또 데이트 상대이기 때문에, 아유. 정신적 데이트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찬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1592 이순신에서 네. 두 분의 레전드가 이제 광화문에 딱 이렇게 계신데, 네. 만약에 이사장님께서 그 광화문 거리에 레전드 한 명을 더 모신다면 과연 그분이 누구일까를 생각을 했고,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을 모시게 됐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그런 상상도 해봤는데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광화문 광장에 레전드가 두 분 현재 계시는데 두 분만 있으라는 부분은 없죠.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뛰어난 분들을 다 모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2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역사를 우리나라의 그 반만년 역사 중에서 뚝 잘라서 조선시대 이후에 방점을 맞추어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기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그리고 또 한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많은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죠. 그렇겠죠. 네. 제가 모시고 싶은 분은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과 또 치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두 분은 기왕에 계시는 것이고, 또 한 분은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을 수립했다 할까, 건국했다 할까,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발전의 토대를 만드신 분,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큰 기여를 하신 분이 누구냐,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저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모신다고 하면은 그분이 아니겠나, 제 혼자의 생각입니다. 네네. 예. 이사장님 나름대로 또 그런 어떤 주관이시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초대 대통령 대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분이 실제로 이룩한 업적,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 둘이 만나서 대담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가능하게 한 분이 누구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답이 비교적 쉽게 나올 수가 있죠. 세종대왕과 이순신은 이미 증명이 되었고요. 오늘날의 대한민국,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지금 융성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또 국방면에 있어서 튼튼하고,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이 우리 5천년 역사에서 없었지 않습니까? 그 토대를 놓으신 분이 누구냐? 물론 여러 분이 계십니다만은 그 중에서 딱 한 분을 고르라고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우리나라를 지어놓고 보니까 야, 잘 지었구나 하는데, 그게 그냥 쉽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갓난 고초가 있었고 요소요소의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건국 당시에 우리가 남북한이 분단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왔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일본 식민 체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이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식민 지배 체제는 35년 만에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 공산주의 체제는 그 2배인 70년이 지나고도 아직도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앞으로 더 악화가 될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 중간에 남북한 간에 동족 간에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 북한이 건국 이념과 남한의 건국 이념이 남북과 북극처럼 이렇게 다르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난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루었는데, 어쨌든 그 전쟁에서 이 나라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공로는 초대 이대가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봐서 초대에게 해당되지만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정치가 그 당시 20세기 중반에 제 팔이 안쪽으로 굽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던 모든 국가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겠나. 그 넓게 보는 안목, 또 길게 보는 역사적인 안목, 그리고 그분이 가진 애국심과 열정과 용기, 이러한 것들이 건국을 하고, 그리고 건국 초기에 일어난 6.25 전쟁이라고 하는 미중이의 그 대전쟁을 그나마 성공적으로 일단 정전 체제로 한 것은 그분의 공적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조지 워싱턴 대를 네. 졸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박사학위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받았던데 네. 철학 박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해방 정국에서 또 네. 미군정 체제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거 굉장히 큰 무기가 됐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 남한 이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어서 초대 대통령이 되고 10몇 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소위 우리나라가 그 이전에 상당히 문맹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거를 굉장히 국민들의 국어 교육을 통해서 문맹률을 굉장히 낮추었던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네.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그분은 참 우선 두뇌가 명석한 분이세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아주 그 타고난 그런 재능이 있었고, 한문, 국문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영어, 그다음 의학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그 짧은 기간에 외국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것이 그 본국인들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러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학습량이 워낙 많고, 그 당시 사실 국가라는 정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부에서 유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두뇌를 가졌다는 거. 실제 그 당시에 그 세계 각국의 제국주의의 희생이 되었던 나라들, 인도네시아에 가면 수카르노가 있고, 이집트에 가면 나세르가 있었고, 많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불리한 여건 하에서 가장 훌륭한 외교 능력으로 국가를 건립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그 애국 지도자들이 정말 2천만 조선 민중은 우습게 봤을는지 몰라도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은 그렇게 우습게 볼 수 없었다. 사실 그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대외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주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이 말씀하셨듯이 네. 저도 그 어느 정도 공감을 이제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히 뭐 정치인, 역사적인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 삶의 전체적인 인생 전체의 궤적을 살펴서 제대로 온당하게 평가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그 지난했던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기 이전의 독립운동 과정이라든지 임시정부 과정이라든지 그 숱한 고생했던 것들은 예. 제대로 평가가 안 되고, 그 3.15 부정선거 그거 해가지고 뭐 하야했던 거 이것만 사람들이 기억을 한단 말이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옥의 티, 옥은 작게 보고 티를 크게 보는 그런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더 안타까우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되면서 네. 이 목소리들이 많이 이렇게 예. 긍정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방향을 참 잘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게 공과 과를 공평한 저울로 재야 되는데, 방금 제가 반농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은 가볍게 보고 과는 크게 보는, 사실은 07과삼, 최대한 양보했을 때 07과삼, 저는 097의 과3이라고 보는데요. 3.15 부정선거, 장기집권, 하여튼 티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5,000년 역사에서 차지하는 시간 길이,
비중, 그리고 우리나라를 건국하고 그 토대를 튼튼히 하고 하는 그런 큰 기둥을 세운 것에 비해 가지고 선거 한 번 부정했다. 또 인사를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아첨하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녔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비중에 있어가지고 아주 왜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이 새롭게 재평가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평소 때 광화문에 레전드 3로 모시고 싶을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네. 이제 우리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참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예. 되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또 이승만 대통령이 평가받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은 그렇게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